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모두가 믿기 어려워했던 한 가지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단 10개월 된 아기가 어떻게 서울 관광 홍보대사라는 상징적인 이름과 함께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짚어봅니다. 이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배우 심형탁의 아들 하루. 생후 10개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의 이름이 서울 관광 홍보대사라는 단어와 나란히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연결되지 않는 조합이었고, 그렇기에 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그 이미지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는 늘 사회적 상징성을 지닌 인물들이 맡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서울 관광 홍보대사라는 자리는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배우, 영향력 있는 문화예술인, 혹은 K-POP 스타들이 맡아왔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자리가 곧 글로벌 팬층을 가진 셀러브리티를 위한 무대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이름, 전혀 다른 존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온라인과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과장된 제목의 해프닝인지에 대한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웃어넘기며 장난스러운 마케팅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왜 하필 아기인가? 왜 수많은 K-POP 스타와 유명 인사들을 제치고 이런 선택이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팬덤 문화에 익숙한 대중일수록 이 선택을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수백만 팔로워를 거느린 아이돌 대신 아직 이름조차 낯선 아기가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선택이 단순한 화제몰이나 일회성 이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금 어떤 이미지를 세계에 보여주고자 하는지, 그리고 기존의 홍보 방식에서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를 들여다보면 이 결정의 방향성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기의 이름이 언급된 가벼운 뉴스가 아니라 도시 브랜드 전략과 시대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지셨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심형탁의 아들 하루가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단순한 유명인의 자녀라는 요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맥락이 존재합니다. 이 선택이 발표된 이후 언론 보도와 공식 자료, 그리고 관계자 발언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공통된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바로 기존의 틀을 깨는 상징성입니다. 서울은 지금까지 강렬함과 화려함을 앞세운 이미지를 강조해왔지만 이번 선택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결국 익숙한 공식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홍보대사는 유명해야 한다. 성인이어야 한다. 말과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대신 순수함, 일상성,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하루라는 존재는 아직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많은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왜 하필 이 아이였을까? 그리고 이 선택 뒤에는 어떤 계산과 전략이 숨어 있었을까? 다음 부분에서는 심형탁과 하루라는 이름이 어떻게 대중에게 인식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 가족의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의 선택과 연결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심형탁이라는 이름은 오랜 시간 대중에게 익숙한 배우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주연 배우의 길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인물로 인식되어 왔고, 예능과 인터뷰를 통해 보여준 성격은 과장되지 않고 솔직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결혼 이후에는 배우라는 직업적 이미지보다 한 사람의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인물로서의 모습이 더 자주 조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옮겨간 존재가 바로 그의 아들 하루였습니다. 하루라는 이름이 처음 언론에 등장했을 때 그것은 대형 스타의 자녀라는 자극적인 프레임보다는 한 중년 배우의 늦은 아버지됨이라는 맥락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심형탁은 인터뷰와 방송에서 아들을 과도하게 앞세우거나 이미지를 만들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서툰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냈습니다. 이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위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루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여기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누군가에 의해 연출된 캐릭터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된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웃고 울고 잠드는 모습이 특별한 장치 없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이 아이를 유명인의 자녀라기보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있을 법한 평범한 아기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연예인 자녀 노출 방식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가 대중에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업적 포장도 전면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정 상품 홍보나 의도적인 브랜딩 없이 가족의 일상이 단편적으로 소개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방어적인 시선을 거두고 비교적 편안한 감정으로 이 가족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벌어진 논란과 충격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심영탁이라는 인물 자체도 이 선택의 맥락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대중적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스타가 아니었고 강한 팬덤을 앞세운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오랜 시간 쌓아온 무난하고 안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의 아들 하루는 과도한 기대나 반감을 동시에 받지 않는 드문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수많은 스타와 아이돌 자녀들 중에서도 유독 하루가 주목받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 답은 유명세의 크기가 아니라 이미지의 방향성에 있습니다. 하루는 경쟁과 과시의 상징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상징으로 소비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이후 서울이라는 도시의 이미지 전략과 연결되는 결정적인 고리가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서울 관광 홍보대사라는 명칭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역할과 상징성이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왜 이런 선택이 가능했는지 제도와 구조의 측면에서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서울 관광 홍보대사라는 명칭은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단순히 도시를 대신해 말을 잘하고 무대에 서는 얼굴마담을 뜻하지 않습니다. 서울이라는 공간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감정을 세계에 전달하고 싶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때로는 공식 직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대 흐름과 도시 전략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과거 서울 관광 홍보대사는 주로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이 맡아왔습니다. 해외 팬층을 가진 배우나 가수들이 등장해 도시의 화려함과 역동성을 강조했고, 이는 빠르게 관심을 끌어모으는데 효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방식은 점점 비슷한 이미지의 반복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영상과 유명 인물의 얼굴은 강렬했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서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서울은 더 이상 단순히 볼거리가 많은 대도시로만 자신을 소개하려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경쟁하듯 늘어나는 글로벌 도시들 속에서 차별화된 감정과 이야기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관광 홍보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랜드마크 중심에서 사람과 일상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홍보대사의 역할 역시 말하는 존재에서 보여주는 존재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놓고 보면 홍보대사가 반드시 성인이어야 하거나 발언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는 점점 설득력을 잃습니다. 오히려 이미지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사진 한 장, 짧은 영상 하나가 수많은 설명보다 더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관광 홍보대사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제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직함이 법적 권한이나 행정적 결정을 수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홍보대사는 정책을 집행하지도 공식 발언으로 도시의 입장을 대변하지도 않습니다. 그 역할은 상징과 이미지, 그리고 감정의 전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끝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서울 관광 홍보대사는 누가 더 유명한가를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의 서울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를 보여주는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존재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상징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왜 수많은 K-POP 스타들과 유명 인사들을 제치고 이런 선택이 내려졌는지 그 전략적 계산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지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서울은 이미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K-POP 스타들을 두고
말도 하지 못하는 아기를 선택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선택을 단순한 파격이나 화제성으로만 해석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결정은 감정에 호소하는 우연이 아니라 매우 계산된 방향 전환의 결과로 읽힙니다. 최근 글로벌 관광 홍보의 흐름을 살펴보면 분명한 변화가 보입니다. 과거에는 유명 인물의 얼굴과 화려한 퍼포먼스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공감과 일상, 그리고 진정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완벽하게 연출된 장면보다 자연스럽고 꾸민 없는 순간에 반응합니다. 서울 역시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오히려 선두에 서려는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POP 스타들은 분명 막강한 팬덤과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영향력은 특정 팬층에 집중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반면 악이라는 존재는 국적, 언어, 문화의 장벽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웃고 잠드는 모습만으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그 이미지 자체가 따뜻함과 안전함을 전달합니다. 서울이 이 지점을 선택했다는 것은 도시 이미지를 경쟁과 속도보다 휴식과 일상으로 확장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는 피로감입니다. 대중은 이미 수많은 아이돌과 스타 홍보 영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얼굴이 등장해도 비슷한 구성과 메시지가 반복되면 신선함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반면 예상하지 못한 선택은 그 자체로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하루라는 존재는 등장하는 순간부터 질문을 만들고 사람들을 멈춰 서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이 선택은 또한 비교와 경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스타가 더 적합한지, 누가 더 글로벌한지라는 논쟁 대신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떤 감정을 전하고 싶은지가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애기는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평가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그 결과 논쟁은 줄어들고 메시지는 더 단순해집니다. 서울은 복잡한 설명 대신 하나의 이미지로 자신을 소개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결정은 유명세를 포기한 선택이 아니라 유명세의 정의를 바꾼 선택에 가깝습니다. 수치로 증명되는 인지도 대신 감정으로 남는 기억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기적인 관심보다 장기적인 이미지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선택이 공개된 이후 대중과 언론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예상 밖의 논란과 지지가 어떻게 엇갈렸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택이 공개되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제는 강함과 경쟁이 아니라 따뜻함과 여유를 이야기하려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일상을 중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공감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아이의 존재가 주는 보편적인 감정이 복잡한 설명 없이도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가장 많이 제기된 의문은 공정성과 적절성이었습니다. 왜 특정 연예인의 자녀가 이런 상징적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이것이 특혜처럼 보일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서울 관광 홍보대사라는 명칭이 가볍게 소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얼굴을 대표하는 자리가 장난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의 시선은 비교적 신중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면서도 동시에 이 선택의 배경과 구조를 설명하려는 분석 기사들이 뒤따랐습니다. 단순히 악이라는 점만을 강조하기보다 최근 관광 홍보 전략의 변화와 이미지 중심 마케팅 흐름을 함께 다루는 보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논의의 초점은 점차 개인이 아닌 전략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의 결이 조금씩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에는 놀라움과 반발이 앞섰지만 점차 사람들은 이 선택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허루라는 존재가 전면에 나선 이후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전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반응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판과는 별개로 이미지 전달 자체는 일정 부분 성공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논란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도시와 기관에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홍보대사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유명세와 상징성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루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한 아기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이미지 전략 전반에 대한 사회적 토론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향합니다.
이 선택이 단기적인 화제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서울의 이미지에 실제 변화를 남길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결정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메시지를 정리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선택이 남길 가장 큰 영향은 단순히 한 번의 화제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려 하는지에 대한 선언에 가깝습니다. 하루라는 존재를 통해 서울은 속도와 성과, 경쟁의 이미지를 잠시 내려놓고 삶과 일상, 그리고 사람의 감정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관광 홍보를 넘어 도시 브랜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호로 읽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결정은 서울의 이미지를 보다 부드럽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강렬한 랜드마크나 화려한 야경 대신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 아이와 함께 걷기 좋은 도시라는 인상이 자연스럽게 덧입혀집니다. 이는 특정 연령층이나 팬덤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미지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공공홍보에서 상징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이미지가 더 큰 울림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례로 남게 됩니다. 하루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수많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선택이 갖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모든 평가가 긍정으로만 귀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결정이 실제로 관광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일회성 이슈로 끝났는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도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선택이 기존의 공식을 흔들었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언제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심영탁의 아들 하루를 둘러싼 이야기는 한 아기의 이름을 넘어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익숙함 대신 낯섦을 택했고 화려함 대신 일상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답은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적어도 서울은 스스로의 방향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충격적인 결정이라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